그 법인은 이번에 완전히 이제 3중 타격이죠. 첫 번째가 취득세 무조건 12%. 네, 12%. 그다음에 종부세는 3%, 6% 중과.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또 별장을 팔면은 법인세 한 번 내고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추가과세를 내게 돼 있잖아요. 네. 추가과세가 현재는 10%인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 20%로 인상이 되죠. 또 1월 1일부터 1월 1일이죠. 아, 그러면 10%가 돼. 우리 중과랑 비슷하네요. 다주택자 중과랑.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또 바뀌는 게 현재 추가과세 대상에 주택, 비사업용 토지, 별장 세 가지만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었죠.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네, 그거 들어갔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내년에 아. 팔면은 20% 추가과세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 법인 분양권이 나오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3중 타격인데 또 4중인 게 네. 개인 유사법인.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다. 이게 뭔가요? 말도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서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이미 법인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쓰러져 갖고 있는데. 용단 폭격까지 해버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사살인가요? 거의 그런 거죠. 네. 이제 어떻게 해서든 버텨가지고 이제 다 처분하고 그 소득 가지고 내가 조금씩 배당 받아가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야. 근데 그것도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지금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과 유보소득이. 이제 우선 초과 유보 소득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초과 유보 소득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법인이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팔면은 이제 소득이 발생하겠죠. 이때 이 소득은 쉽게 생각하면 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내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고 기타 경비를 다 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이 나오죠. 이 소득에다가 이제 세무 조정까지 다 끝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과세하기 전에 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거를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뭐 판 금액에서 경비 다 빼고 순수하게 이제 소득이 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한 2억이 남아 있습니다. 2억이 남아 있는데 법인 입장에서는 이 2억에서 내가 그 돈을 주주가 빼올 수가 없잖아요. 빼오려면 그때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되죠. 그게 뭐냐면 배당이에요. 배당으로 내가 받아올 때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죠. 배당 소득세를. 네. 근데 배당을 내가 안 받아오고 그대로 쌓아놓는다. 그렇죠.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회사에 유보시켜 놓는다 그러죠. 유보를 해놓으면 당장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배당으로 빼올 때도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라거든요. 타소득이 있으면 타소득과 합산과세를 해버려요. 그래서 가급적 2천만 원 미만으로 계속 빼오면은 연 14%씩 세율 분리과세로 이제 세금을 내고 더 이상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빼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거를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냐면은 유보소득 중에서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절반 50%. 요 정도는 회사에 남겨둬도 돼. 그리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있죠. 네. 그걸 초과 유보소득이라고 불러요. 그걸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 2억에서 네. 법인 1억 5천 정도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남고. 1억 5천 남았잖아요. 여기에서 무조건 50%를 곱해버려요. 아.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50% 정도는 어떻게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50%는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줄게. 네, 그럼 50% 초과 금액 있죠. 네, 7,500이죠. 7,500. 그건 배당 7,500을 가져가. 그렇죠. 배당 가져가라는 얘기죠.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가면 그걸 배당한 걸로 간주해버리겠다는 간주해 버린다. 그래서 이름이 간주배당이에요. 간주 배당인데 그걸 누가 내요? 법인이네요. 개인이네요. 네, 여기서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서부터 그 위에 설명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이제 간주배당이 되면은 네. 법인 지급하는 법인이 있죠. 원래는 법인이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 14%를 떼고 줘야 돼요. 네. 지방세까지 합하면 15.4%를 떼고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실제 배당이 안 이루어졌죠. 네. 배당을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간주한다. 그러면은 간주 배당이 되면은 법인이 법인세 결산할 때 3월 달에 15.4%를 무조건 빼고. 떼야 돼요. 응. 주주들이 받은 것처럼. 처럼. 예. 떼서 이제 신고를 하겠죠. 네. 그럼 주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주는 배당 소득을 받은 것처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받은 걸로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종소세?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죠. 이 종소세 신고 안 할, 높아가지고 배당 안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 유사법인이잖아요. 네.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요건이 지금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해서 지분 합계가 80%를 초과하는 법인. 특수관계란 부부? 특수관계는 이제 많죠. 부부, 자녀,
그다음에 뭐 형제 자매 다 특수관계자죠. 근데 이거를 1인 법인 우리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을 타겟으로 했지만 예. 개인 유사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영업으로 막 이런 사람들도 많죠. 해당이 되나요?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식당을 네. 하는데 네. 식당을 하는데 뭐 소득세가 너무 높고 건보료가 많이 나오니까 네. 법인 전환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머.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정작 그런 분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제조업 하시다가 네. 도매업 하시다가 네. 서비스업 하시다가 매출 규모가 커지니까 법인 전환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주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개인 유사법인이죠. 그런 분들도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잉여금이 남으면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네.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제 배당으로 50%를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해버리면은 사실상 돈을 쌓아놨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그 첨단 산업 같은 거 있죠. 벤처 산업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해주겠다. 그런데 예. 그런 회사가 거의 없죠. 제 이제. 상담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강의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제 예. 법인에서 이제 통장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부동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돈을 안 뺐다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그 기존에 안 뺀 거 있죠. 네. 기존에 안 뺀 거는 문제가 없어요. 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은 그 초과 유보소득 계산 시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그러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연도별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연도별로 계산한 소득에서 법인세 빼고 거기는 2월 결손금도 뺀다고 돼 있어. 기존에 이제 손해 난 것들 손해 난 있죠. 것도 그것도 있으니까. 다 빼주고 어.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50%를 곱한 다음에 그 50% 초과 금액만 이제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는 거고, 연도가 딱 끝났잖아요. 그럼 기존 건 다 지워지고 다시 세팅하는 거 다음 다시 연도에. 세팅. 그럼 다음 연도에 또 소득이 발생하겠죠. 네. 그걸로 또 다시 과세라는 거고. 근데 요게 지금 부칙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2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한다고 돼 있거든요. 21년. 그러니까 올해 판 올해 거 있죠. 거는 괜찮네. 올해 팔아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엄청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다 해서 꼭 올해 팔 필요는 없지만 이걸 피하고 싶은 분들은 올해 파셔야 돼요. 왜 미홀님 제가 내년에는 법인으로 부동산 사고 팔지는 않을 거고 네. 이렇게 강의 수익 같은 경우 법인으로 받아서 할 건데 저도 이제 초과 유보 소득이 되는 건가요?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전에 법인으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인으로 하고 현금 영수증을 다 발급해주기 때문에 수입도 다 노출이 되고 네. 이제 소득이 많이 잡히면은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급여를 조금만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 유보소득이 쌓여 있잖아요. 요걸 내가 안 찾아온 이상은 배당으로 과세가 안 됐는데 이제 간주배당으로 과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종소세 또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또 제 상담에서 죄송해요. 제가 법인으로 받을 때도 있고 강사 사업자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 어느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해도 되겠네요. 예전에는 그게 그 법인으로 대부분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근데 그거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 과세 당국에서 나중에 확인할 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아이메피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강의가 있죠. 네네네. 그거를 이제 뭐 카페에서 본인이 주관해서 하는 강의는 네. 어떤 건 법인 어떤 개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한 하나로 군데로. 꾸준히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 본인이 강의 갈 때가 있잖아요. 개인 사업주로 받는. 그건 이제 개인으로 받아도 받아요. 상관없겠죠. 3.3%로 네. 띄고. 그건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해서. 건 아니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종부세 얘기하다가 법인까지 갔는데요. 네, 종부세까지 하고 이번에 뭐 세금 조사 나왔다고 하는데 세무조사 하시는 세무 공무원님들은 다 네. 무섭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예. 그것도 한번 방송으로 한번 이야기 세무조사 해본 세무 공무원님께서 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하면은 이제